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EBS 드림즈 정단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2023학년도 대입 키워드를 좀 가지고 왔어요. 2023년?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린가?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2023년은 바로 우리 1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캠퍼스를 누릴 바로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입시 설명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를 이해하는 6가지 키워드가 있는데요. 그 키워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생활기록부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경쟁이 더 이상 경쟁의 시대가 아니라 선택의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 자연계의 관문이 좀 넓어지고 있다는 점, 학생들의 과목 선택도 이제 좀 의미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의 증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해진 수능, 이런 6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의 증가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2023학년도 대입에서 변화된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과 그리고 일부 국립대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으로서 내년 그리고 후년에,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보는 바로 그 해에 자기소개서가 상당수 대학들 폐지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으로 이어지느냐?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서 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서류 요소였는데요. 이 부분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이죠. 그럼 학교생활기록부 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할 것인가?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활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 교과 세특이라든가 종합의견이라든가 자율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 매우 중요한 도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대입 경쟁의 끝, 이제 선택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대입 경쟁의 끝? 그럼 대학교가 없어지나? 그것은 아닙니다. 대학교는 계속 존재하죠. 그런데요, 매년 태어난 학생의 숫자가 있습니다. 2001년생, 2002년생, 2003년생 이렇게 막 태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2004년생이죠. 2004년생의 인구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의 모집 정원은요, 그렇게 많이 줄지를 않았어요. 대학교는 1990년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대학을 다니던 그때쯤에 대학의 숫자를 점차 늘려왔는데요. 이 숫자를 지금 현재 줄이지 못함으로써 학생 수가 적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지금 대학의 모집 인원과 학생의 수 간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 계속해서 대학들이 충분히 뽑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은 더 적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못 뽑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를 가는 경쟁률은 1대1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대학을 간다? 대학을 간다는 것은 그냥 선택사항입니다. 내가 대학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대학이든 갈 수는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생겼죠. 어느 대학에 어느 학과를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시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대학 경쟁의 끝, 이제 선택의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잡아 보았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넓어진 자연계의 관문.
대학 모집 인원이 많은데 학생 수가 적다고 했죠. 그래서 대학의 경쟁률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연계에는 훨씬 더 경쟁이 낮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가 주니까 당연히 자연계를 선택한 학생도 비례해서 줄겠죠. 자연계 학생들이 줄었다는 점과 함께 제도적으로 자연계가 늘어났습니다. 자연계 모집 정원도 늘어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로 약대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2학년 학생들 입시에서부터 약대 정원이 늘기 시작하는데요. 아마 우리 고1 학생들이 시험 보는 2023학년도에는 약대 정원이 피크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한 1,700명 가까이가 될 겁니다. 아직까지 승인 안 된 대학, 또 학부에서 넘어오지 않은 대학이 아마 여러분들 학년에서는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전공대가 생긴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100여 명 정도의 학생 수를 또 뽑는데요. 한전공대가 또 상당히 파격적인 어떤 입시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어느 정도 흡수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연계 상위권 중심으로 해서 약대와 공대의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의대 정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계는 관문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공계 쪽에 취업이 잘 된다, 또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조건들의 대학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또 흥미와 적성 이런 거에 따라서 이공계를 선택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제 과목 선택도 경쟁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시 모집안이 나왔어요. 주로 서울대는 지금까지 수시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그리고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을 실시했습니다. 정시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 수능만 잘 나오면 내신 성적이 나쁘더라도, 좋지 않더라도 수능만 잘 나오면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2023학년도 대입 정시 전형 방안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뒤집는 이러한 발표가 되었습니다. 바로 정시에서도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정시에도 두 개의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정시 지역균형 선발 전형, 또 하나는 정시 일반 전형, 이렇게 두 개의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균형 선발안은 어떻게 발표가 됐냐면요. 내신 성적 40%와 수능 성적 60%로 선발을 하고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수시 지역균형 선발처럼 2명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무려 40%예요.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학생들이니까 내신 성적 높은 거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반 전형입니다. 일반 전형에서는요, 1단계는 수능 100%로 선발을 하는데 2단계에서 내신 성적을 20%를 반영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신 성적이 20%, 그러면 석차 등급이 좋은 학생들만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속한 학교는 자사고인데, 내가 속한 학교는 내신 경쟁이 치열한데, 나 그럼 당장 전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신 성적 20%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석차 등급의 개념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세 가지 방법을 대학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과목 이수, 두 번째가 이제 교과 성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얼마나 내용적으로 충실했는가 하는 약간의 정성평가, 요 세 가지 기준으로 2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하게 되고 각각 ABC라고 하는 성적을 내게 되는데요. AA는 만점이고, AB는 감점이 있고, BB 감점이 있고, BC 감점이 있고, CC 감점이 있고, 이렇게 두 사람이 ABC를 내서 CC가 나오면은 상당히 큰 감점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목 이수라는 개념이 나와요. 과목 이수. 그러니까 과목 이수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진로 선택 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그리고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어떻게 적절히 선택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번 입시에서 분명히 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골고루 하면서도 또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편식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과목을 하는 이런 중심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는 서울대학만 이런 발표를 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류의 전형들이 다른 대학에도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과목 선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에 다른 친구들은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무 그 과목이 듣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안 들었다. 그래서 모아진 아이들이 한 30명밖에 안 된다. 30명이 한 과목을 들으면 1등급이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야, 이거 난감하죠. 내신에서 너무 불리해서 비록 내가 꼭 듣고 싶은 과목이지만 나는 못 들을 것 같아. 이런 상황들 충분히 예측 가능하시겠죠. 아마 지금도 내신 성적 때문에 듣고 싶은 과목보다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데 서울대학 안에서 두 번째 기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과의 원점수, 그리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을 보겠다라고 표현했는데 자세히 보면 뭐가 빠졌느냐? 등급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석차 등급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석차 등급을 안 보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기준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신의 소신껏 어떤 과목을 듣고 싶은데 그게 너무 학생 수가 적어서 못 듣는 그런 현상이 결국 등급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등급에 구애받지 말고 자기 소신껏 100점 만점 중에 원점수 최대한 높이고 열심히 공부하면 평가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 등급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는 과목 선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대입 경쟁력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다른 학교에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그래서 다른 대학도 어떻게 발표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고, 또한 직접 평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이 얼마나 또 큰 영향력을 끼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긴 하지만 3학년 2학기까지 학생들이 내신 공부를 충실히 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과목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서울과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과 정시 전형의 증가입니다. 작년에 발표됐을 거예요.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그 대입 공정화 방안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시 전형을 늘려라. 얼만큼 늘려라? 최대 모집 정원의 40%까지 늘려라. 요게 이제 하나의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교과 전형 중에 학교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러한 전형을 지역균형 인재 전형이라고 명명을 하고 교과 전형의 형태로 10% 정원의 10%를 선발하기를 권장한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대학들이 대입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2022학년도가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서 정시를 크게 늘리고 교과 전형,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을 크게 늘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논술 전형도 상대적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그에 비례해서 정시 전형과 교과 전형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 전형의 경우에 새로운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요. 바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함께 뽑는 이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여섯 번째 키워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너무나 중요해진 수능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게 서울 지역 주요 16개 대학의 전체 모집 정원의 10%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이다. 이렇게 그냥 우리 이해해 두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뽑는데 거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된다. 논술 전형은 원래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다. 또 정시 전형은 수능 위주이기 때문에 수능으로 선발을 한다. 심지어
몇 개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적용시켰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능으로 뽑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수능 없이 선발하는 대학들이 훨씬 많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가보면 결국 그 대학들이 대체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따라서 수능이 너무나도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나 수능 준비 지금 제대로 안 됐는데 하고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지체 마시고 우리 EBSI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각종 수능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일찍부터 준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내지는 수능으로 또 대학을 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6개의 키워드 우리 1학년 학생들 이제 이 6개의 키워드를 붙드시고 한번 입시를 준비해 보시는 거 여러분들께 권장해 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